자, 반갑습니다. 오늘 또 행복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불행인데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 전체가 온라인 강좌로 전환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서울 지역에서도 한 학기 전체 지금 온라인 강좌로 하겠다라고 하는 학교들이 좀 나오고 있고, 우리 학교도 뭐 조만간 뭐 다음 주 정도 지금 공지가 나갈 텐데,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원격 수업들이 진행이 될 거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금 뭐 심각 단계인데 심각 단계에서 좀 그 다음 밑에 단계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뭐 그 전에 이제 빨리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거나 아니면 좀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좀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속 매 시간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지만 가급적 개인 위생이나 좀 그 밀집 지역에 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좀 건강하게 한 학기를 좀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간고사를 확실히 보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중간고사 대체 과물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책을 읽고 A4 용지 한 3장 정도 요약 정리하는 걸로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비학점 이상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동학들만 이걸 하면 돼요. 무조건 하라는 거 아니고, 학점에 관심 있는 동학들은 비학점 이상 이 책을 좀 읽고, 나중에 이제 이 책과 관련해서 강의를 좀 해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에 대한 개념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주로 이제 미래 자유론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 좀 비교 검토하면서 여러분들 생각들을 정리해서 제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창조와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다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마이크가 지금 계속 안 꺼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이크를 좀 다 꺼주고, 자, 웹캠도 좀 다 켜주고, 안 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굉장히 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쓰는 공간에 있어가지고 마이크 그 웹캠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외인데, 가급적 혼자 있는 사람들은 다 켜줄 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봐야 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이쁘고 잘난 잘생긴 멋있는 얼굴을 봐야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으니까,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 얼굴을 노출을 해주세요. 고마워요. 뭐 집에 있으면 좀 꾀지지할 것 같은데 뭐 다 뭐 산뜻하네. 다 막 샤워하고 목욕 개지하고 목욕 재개하고 수업을 듣나? 응? 다들 뭐 너무 멋있는데, 멋있고 이쁘고,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 봐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 또한 뭐 25분 정도, 25분 내지 30분 정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그 여러분들 이제 그 김정훈 씨가 쓴 에디톨로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이제 뭐 도서관에 열리거나 아니면 이제 서점에 가서 간단하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그 창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힌트를 드리고 있는데, 뭐 책 전체를 소개하진 않을 거고, 우리가 좀 필요한 내용들을 몇 개만 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이 김정훈 씨도 좀 괴짜죠. 문화 심리학자인데 좀 많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좀 독특한 통통 튀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창조는 편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천재들의 전유물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 르네상스의 전유물,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아니면 미켈란젤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독특한 이런 어떤 창조성을 우리가 이제 그 창조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서 사용을 해왔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는 실질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런 창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민하면서 이 책을 좀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보다 너무 똑똑한 사람들, 너무나 잘난 사람들이 많죠.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이제 열등감이 유발이 되고, 아, 그런 사람들 좀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죠. 뭐 여러분들도 근데 대부분 비슷할 건데,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보다 좀 잘나고 똑똑하고 멋진 사람들이 좀 많이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좀 큰 격차를 좀 많이 느낄 거예요. 나도 좀 그 공부를 깜냥이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항상 내가 가는 데마다 나보다 너무 잘난 인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해도 2등 정도까지는 올라가는데 정말 노력을 해도 1등이 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1등하고 2등하고 너무나 큰 차이인 거야. 뭐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 내가 전혀 넘볼 수 없는 그 넘사벽 같은 그런 인간들 있죠. 좀 무식한 인간들. 자, 이제 그런 인간들 보면, 아,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죠. 나도 노력을 않는 건 아닌데, 똑같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고, 똑같이 잠자고 먹고, 뭐 이런데 왜 이제 쟤네들은 정말 잘 나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어떤 패배감들을 갖기 쉬운데,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우리 자신을 좀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긍정할 수 있을까. 이런 좀 내용들이 좀 이 책에서 이제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창조라고 하는 것을 앞에 시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뭔가 정말 그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굉장히 그 막 너무 훌륭한 것들만 생각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톱니바퀴나 이제 이런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우리에게 맞는 어떤 창조적인 거,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미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예라든지 아니면 이제 요리를 만드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특성. 이 세상에 이제 새로운 것은 없죠. 다 이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고 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새로운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것이 새로운 것인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에서 본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봤던 것들인데 그 봤던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떠올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창조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낯설게 하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한 건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익숙한 것을 통해서 뭔가 낯설게 하고 그것들을 새로운 각도로 보여주는 거. 자, 그게 바로 이제 창조성 또는 이제 창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는 그 프랑스의 이제 심리학자인 피아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가지고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무작정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하게 돼요. 입력을 하게 되는데, 자,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입력되어 있는 내용들을 서로 편집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교차시키는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하게 돼요. 자, 그런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전혀 그런데 이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제 이런 어떤 활동들이나 이제 이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보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뭐 어릴 때부터 또는 이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뭐 여러분들 이제 들어봤던 이야기일 텐데, 자, 어떤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계속 도화지에다가 검정색만 그려요. 검정색만. 이제 뭐 오늘 또 검정색 그리고 내일 또 검정색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검정색 그리고 계속 검정색 그리는 거예요.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얘가 조금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이상한 거 아니겠는가. 뭐 남들은 막 정말 화려한 색 써가지고 이것저것 뭐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제 얘는 이제 계속 도화지 전체를 검정색만 그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 날마다 와서 그림을 그렸는데 검정색만 그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애를 상담을 받게 하는데 이제 정신과 의사가 계속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기다려 보라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애가 그 도화지들을 전부 다 방에다가 쭉 넣으니까 어떤 그림을 그린지 알아요? 코끼리. 그러니까 코끼리를 크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부분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애가 좀 이상하죠. 계속 그림이 우리가 보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애가 뭔가 좀 정신적으로 이상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건데, 자, 좀 창의적인 또는 어떤 창조적인 사람들 보면 다 똑같아요. 자, 똑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미지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자, 편집을 할 것인가, 다른 방식으로 편집할 것인가. 자, 이게 이제 바로 에디톨로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미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 누구나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조금 낯설게 함으로써, 독일어는 이제 페어프럼둥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낯설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보아왔던 그런 방식과는 달리 다른 방식으로 세계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 자, 이게 이제 그 창의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건 이제 우리가 편집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나 사고나 아니면 데이터들을 이런 다양하게 다채롭게 이제 편집하는 것들인데, 그 편집 양식이 어떤 것이냐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이런 방식이 낯설게 하는 페어프렘둥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창의적 사고,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익숙하고 굉장히 진부한 생각인데,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이제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이 이런 어떤 편집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발달된 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그 일본의 유명한 이제 문화평론가인 이제 가타리 고지는, 자, 일본은 이제 저수지 문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수지에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이제 쌓이게 되죠. 다양한 방식들로 쌓이게 되는데, 그 쌓여 있는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뭔가 확장시키고 이리저리 찢어 붙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고유한 문화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마초 세이코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편집 국가다. 그래서 이제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그것만 모아들인 게 일본이다. 문화 자체가 이제 편집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혹시 이제 일본어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한자도 있고 히라카나도 있고 가타카나도 있고, 이제 한자는 중국이나 한국에서 들어온 그런 문화들을 수용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타카나는 외래어들을 표기하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문자 체계고, 또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그 초서에서 약간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히라카나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어 자체가 그 주변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화적인 역량들, 그 언어적인 어떤 장점들을 전부 다 따와서 자기들끼리 이제 동화시킨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일본에는 이제 또 희한한 것 중에 하나가 종교가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는 뭐 기독교, 불교 뭐 이렇게 주요 종교들이 있는데, 자, 일본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교들, 어떤 다신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신사에 가고, 또 이제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고, 또 돌아가시면 이제 장례식은 절에서 하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주 종교가 없는 거예요. 이 종교도 또 저 종교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섬기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은 좋은 것은 기꺼이 취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토 코도리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다 흡수하는 그런 어떤 문화,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이제 편집해서 응용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제 약간 거짓말 보태서 이야기하면, 정말 다른 나라에서 좋은 책이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날 일본에서는 번역어가 나와요. 번역서가 나올 정도로 정말 이제 세계적으로 히트치는 책이다 또는 이제 좋은 책이다라고 하면
일본 사람들은 그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들을 응용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일본은 거의 이제 100년 전에 명치유신이라고 하면서 근대화를 시작했는데 그 근대화 전에 했던 것이 뭐냐면 난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17세기, 18세기에 있었던 그 학문적인 주류인데 자, 네덜란드에서 그때 당시 이제 17세기, 18세기 그 가장 강력한 국가가 네덜란드였어요. 서양에서는. 근데 그 네덜란드에서 발간되는 모든 책들을 전부 다 일본어로 번역을 해요. 일본 번역국에서 국가적인 시책을 따라서 번역을 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뭐 사무라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네덜란드어를 배워가지고 뭐 시민이나 아니면 지식 계급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뭐 막론하고 이제 그때 강대국이라고 했던 그 네덜란드의 모든 학문적인 결과물들을 전부 다 일본어로 번역해가지고 그걸 이제 습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명치유신을 통해서 근대화에 성공하게 되고 이제 타라 입구라고 이야기하는 아시아를 떠나서 이제 유럽에 들어간다. 자기들은 이제 유럽과 같은 문명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2차 대전을 일으키게 되죠. 이제 어떻게 이런 어떤 막강한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경제력을 갖게 된 이유가 이런 사람들은 좋은 것을 받아들여서 편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편집을 해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정보를 이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자극과 관련된 거예요. 자극과 관련된 건데, 자, 우리는 어떤 특정한 반응을 하면서 일정한 형태의 이제 그 자극들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자극들을 받아들이게 될 때 조금 이제 그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거 한번 이제 그 클립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좀 그 주목해야 될 게 시선이 곧 마음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유명한 이제 고릴라 시험인데 이거는 이제 뭐 그 미국의 심리학자인 인지 심리학자인 이제 크리스토프 차브리스하고 데니얼 사이먼스가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자 우리는 이제 관심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지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싶은 것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패스하는 걸 몇 번인가 세어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만 관심을 가져서 자, 뭐 고릴라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그 흰옷 입은 여자가 그 하나 까만 옷 입은 여자가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커튼 색깔이 바뀌는 거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에 주목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뭐 굉장히 우스운 실험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디서 이런 실험을 하든지 간에 항상 50% 정도는 맞추지 못해요. 고릴라를 못 본 거야. 고릴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무주의의 맹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무주의의 맹시는 자기가 이제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또는 이제 장사가 잘 될수록 자기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원하는 것만 이제 보고 그것이 어떻게 바뀌는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지금 행복하기 위해서 창조를 발휘를 하고 창조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사물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런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창의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봐왔던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그것들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뭐 비판적 사고, 창조적 사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전부 다 이건 이제 옳다,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 이거는 정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조금만 돌려보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더 가치 있는 부분, 정말 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꾸 한쪽 부분만 여러분들이 주목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무주의의 맹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들만 보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창조적인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선택적 지각이라든지 무주의의 맹시를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어떤 창조적인 사유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런 실험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남들과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창조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제 도끼하고 망치하고 나무하고 톱, 이것 중에 하나를 빼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달라져요. 자, 어떤 사람은 자, 여기서 이제 나무를 빼는 사람이 있어요. 나무를 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망치를 빼는 사람이 있는데, 자, 도끼, 망치, 톱 이러면 이 세 개가 연장이죠. 연장이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무는 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 말고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망치를 빼면 도끼나 나무나 톱, 이거는 나무를 쓸 때 또는 나무를 벨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관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의 생각만, 예를 들어서 이 도구하고 대상과의 관계만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여러분들처럼 이제 대학에 와서 뭐 A학점을 맞는 아주 훌륭한 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편견에 빠지기 쉬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보를 분류할 때 우리가 추상적인 지식을 갖느냐, 아니면 실천적인 지식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창의적이냐, 그렇지 못하냐, 이런 어떤 이제 함정에 빠질 수 있는데, 자,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앞에서 얘기했던 그 부주의의 오류라든지 아니면 그 선택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 이런 어떤 추상적 지식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론적으로 개념을 정리를 해서 그 이론적인 그런 개념에 따라서 자, 무언가를 체계화시키려고 하는 자, 이런 방식이 바로 이제 추상적 지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됐을 때, 자, 이렇게 추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잔머리라고 이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어떤 이제 그 삶의 지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실천적 지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나무를 가지고 배워보지 않으면, 나무를 심어보지 않으면, 나무를 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자, 이런 어떤 실천적인 또 맥락적인 그런 어떤 작용들에 대한 지식들을 얻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제 이 맥락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한 이제 물음을 던질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가끔씩 여러분 멍 때리기를 해야 돼요. 멍 때리기. 여러분 정말 이제 바쁜데 뭔 멍을 때리냐, 이거 행복론 정말 이상한 수업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려면 가끔씩 하루에 적어도 10분 내지 20분 정도는 멍을 때려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멍 때리면 여러분 머릿속에 굉장히 날아다니는 생각들이 있게 돼요. 날아다니는 생각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할 때는 오히려 더 비창조적이야. 왜냐하면 뭔가를 해야 되고 그 계획이나 규칙이나 어떤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들 추상적 지식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자신이 여러분 자아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없게 돼요. 자, 뭐 선생님의 지시라든지 부모님의 지시, 또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뭐 하루 24시간 중에 정말 대부분의 시간들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멍을 때려야 돼. 멍을 때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집에 있으면 정말 갑갑한데 뭐 음악을 들으면서 또는 이제 뭐 이제 책을 가지고 나와도 좋고, 밖에 나가서 10분, 20분 정도 아무 생각하지 말고 뭐 음악을 듣거나 정말 아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 좀 집중하는 그런 기회가 필요해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창조적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어떤 개념적인 지식, 추상적인 지식, 이론적인 개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자, 멍 때리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천재와 맹구, 이제 바보죠. 천재와 바보가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 둘은 맞닿아 있어요. 왜 맞닿아 있냐면 날아다녀. 생각들이 날아다녀요. 뭔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사유보다는 날아다니는 생각들, 정말 사물들을 다르게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방식들이 천재와 바보의 차이점이면서 또 동시에 그 동일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한 두 가지 정도 그 분류 방식을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탁소노미라고 하는 것과 폭소노미라고 하는 것인데, 자, 탁소노미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방식이에요. 사물이나 생명체들을
분류에 따라서 위계적인 구조로 만들어 놓는 것들. 그리고 사물들을 계속 쪼개는 미분하는 거죠. 미분했던 것들을 또 적분하는, 합쳐가지고 어떤 종합적 사고를 하는 것들인데, 자, 이것들은, 자, 바벨탑과 같아요. 계속 쌓아 올리긴 올리는데,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들이 서로 연관이 안 돼. 연관을 시켜서 올라가는데, 나중에 보면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잘 쓰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창조적 사고, 의미 있는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훅소놈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맥락을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맥락을 만들어내는 것들. 이게 이제 훅소놈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왜 우리가 멍을 때려야 되고 왜 뭔가 창의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효과적인 제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멍도 때리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뭔가 생각들을 공유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이 톡소노미적인 사유 방식, 미분적인 사유 방식, 분석적인 사유 방식, 뭐 어떤 개념적 사유 방식,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얼마만큼 벗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창의적일 수 있는 가장 어떤 중요한 방식의 이제 논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또 하나 사고 중에서 여기서 이제 바나나, 호랑이, 침팬지, 자, 이것도 이제 분류하는 거죠. 바나나, 호랑이, 침팬지 중에 어떤 것을 하나 빼면 좋을까라고 이제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나나를 빼겠죠. 왜냐하면 이제 호랑이나 침팬지는 동물이고 바나나는 식물이니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호랑이를 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침팬지가 바나나를 먹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계층적인 구조, 특별히 이제 뭐 우리가 대학 공부를 하거나 이런 어떤 그 식물과 동물을 구분하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사물들을 이해할 때 종과 유의 개념으로 굉장히 그 고차원적인 그런 어떤 개념들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접근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어떤 사유들의 틀들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사유들을 벗어나려면, 자, 날아가는 사고를 해야 되고, 이 날아가는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국한되지 않은, 어떻게 이제 이런 어떤 그 체계적인 계층적인 이런 어떤 구조를 벗어나는 방식으로 사유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멍 때리기를 통해서 어떤 창의적인 사유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류 방식으로 이제 그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 길어, 이렇게 해가지고 백두산까지 가는 그 동요 아시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어떤 대표적인 그 톡소노미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폭소노미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창의적인 또는 이제 그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즐거운 창조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그런 주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수업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뭐 기술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깔끔하게 이제 진행이 되지 못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시선이 곧 마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살려면 여러분들의 시선, 고정된 시선, 자, 이거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보고 싶은 것들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요소들, 자, 여기서 우리 이제 패스하는 것만 보니까 그 뒤에 뭐 고릴라라든지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사라진다든지 커튼이 사라진다든지, 자, 이것들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거죠. 자, 어느 하나에만 집중하다 보면 다른 것들을 놓칠 수 있는데, 그 다른 것들을 놓치는 게 너무 여러분들의 행복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의미를 만드는 데서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 시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근데 이 시선 말고 다른 시선이 존재할 수 있는지, 항상 그 가능성들을 좀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자, 남들이 못 보는, 또 남들이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보려고 노력하는, 자,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좀 어떻게 프랙티컬한 방식을 쓰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볼 때 한번 적어보세요.
뭐 행복 노트도 좋고 어떤 걸 적어보고 내가 지금 이런 시츄에이션에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구분을 좀 해보고 자, 그거를 적다 보면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거꾸로 또는 이제 뒤집어서 보는 그런 어떤 방식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추상적 지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맥락적인 상호 방향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 이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사유들을 조금 넓혀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여러분 대부분 다 책을 앞에서부터 읽어요. 그러죠. 근데 대부분 다 앞에서 10쪽, 20쪽 읽다가 그냥 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꾸로 하세요. 책을 거꾸로부터 봐. 마지막 페이지부터 봐. 자, 신문도 1페이지부터 보지 말고 마지막 페이지부터 보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마우스도 이제 오른손으로 쓰는 사람들 많을 텐데 왼손으로 한번 써보고, 뭐 오른손잡이는 왼손잡이로 한번 써보고. 자, 이건 이제 의식적으로 좀 해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또 느끼는 소소한 즐거움이 있어. 처음에 짜증나죠. 잘 안 되니까. 책 거꾸로 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앞에 내용도 모르는데 뒤에 가서 무슨 내용이 이해가 될까? 근데 이해가 돼요. 뭔가 앞에서 읽는 거하고 뒤에서 읽는 거하고 좀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계속 오른쪽으로 갔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보고, 위에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뭐 밑에부터 시작해보고. 자,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행동이나 말하는 습관이나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고쳐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거기서 얻어질 수 있는 어떤 기쁨들,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멍을 때릴 수 있는 시간, 정말 자유롭고 다른 사람들부터 간섭받지 않고 멍 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나중에서도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 행복해지기 위해서 정말 가져야 될 중요한 시간은 고독의 시간이에요. 고독의 시간. 여러분들만 혼자 있는 고독의 시간. 자,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들이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생각이 됐든지 간에 뭐 그게 이제 변태적인 생각이든 뭐 음탕한 생각이든 뭐 하여튼 기발한 생각이든 뭐 어떤 생각이든지 간에 여러분 머릿속에 그런 어떤 생각들이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나 그런 어떤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좀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피정을 간다라고 얘기하죠. 조용한 곳에 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거는 자아를 성찰할 수 있는 자신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뭐 여러 사람들의 지시라든지 여러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하루에 10분 정도 또는 20분 정도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중한 생각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멍 때리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수업했던 내용들은 이제 다시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라갈 거고 PPT랑 다시 다 올려놓을 거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공부하는 것들을 그 행복 노트에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